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이 지금 가장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왔는데 결국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후륜구동 RWD와 사륜구동 AWD가 있죠. 그 중에서 후륜구동 RWD 같은 경우에는 5,299만원 정도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상태이고, 사륜구동인 AWD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죠. 이게 가격이 좀 애매한데 6,099만원 아니면 6,199만원 아니면 5,999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 최고로 좋은 가격은 5,499만원. 왜 5,499만원이냐 하면 5,500만원을 넘기면 그 이상은 이제 그 보조금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이겠다. 근데 이런 가능성이 되게 적고요. 6,199만원? 이 정도의 가능성이 제일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워낙 좋은 제품으로 나왔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이거를 좀 보니까 후륜구동 RWD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써서 마력수가 좀 적죠. 283마력짜리 모터 후륜에 하나가 달려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9.6kWh. 그래서 이제 한번 충전해서 최대 383km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거고, AWD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전륜에는 215마일, 후륜에는 283마일 이렇게 해서 모터가 두 개가 앞뒤로 달려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81.6kWh 이렇게 들어 있고, 근데 요거는 LFP가 아닌 NCM 배터리 좋은 거죠. 그래서 488km까지 갈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AWD와 RWD 차이를 보면 한 100km 정도 더 가냐 덜 가냐, 이걸로 해서 가격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100km 더 갈 수 있도록 하면서 1,000만원을 더 줄 것이냐, 100km 정도는 그냥 감내하겠다 하면서 1,000만원 정도 싼 걸로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3 하이랜드 RWD의 스펙이 이렇게 있는데요. 특별히 볼 거는 별로 없고, 이거는 롱레인지 AWD의 스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출시일이 궁금하잖아요. 출시는 이제 3월달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4월달에 이제 출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중국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테슬라 차량은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1380대의 모델 3 하이랜드가 이미 하역까지 완료돼서 서울로 뭐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건 아니지만 차에 실려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곧 출시를 하겠구나,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캘리퍼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퍼포먼스 모델이거나 아니면 로디크로스 모델 이런 차도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출시는 안 한 제품인데, 근데 지금 3월 달에는 지금 모델 Y RWD가 한참 인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델 Y RWD가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면 모델 3 하이랜드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국산 제품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차별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올해 보조금 그 조건에는 이런 식으로 전국에 도 단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가 다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빠진 데가 있으면 보조금을 적게 주고, 이런 이제 조건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원래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이게 서비스 센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바로 테슬라가 움직여 가지고 바로 지금 이게 언제인가요? 3월 25일 이때 원주 서비스 센터를 오픈해 버렸어요.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오픈했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 서비스 센터 이거 하나 때문에 보조금 이게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지금 모델 Y RW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고 보조금이 195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그 국산 차량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적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어떻게 해서든 개선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되게 오래돼서 되게 복잡해졌어요. 기본적으로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체 다 주고, 그 위로는 50% 주고, 뭐 8,500만 원 초과되는 그런 금액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능 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연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직영 서비스 센터에 따라서 네 등급으로 나눠서 주는 게 있고, 첨단 기술 관련 보조금이 있고, 충전 보조 인프라 보조금이 있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보조금이 있고, V2L 같은 이런 기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또 보조금이 있고, OBD2 같은 거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국내 차량에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얼마씩 받는가 보니까 아이오닉 5 뭐 이런 것들은 거의 690만 원 해서 국비가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국비에서 690만 원 받고, 보조금에서 지자체 보조금에서 150만 원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840만 원, 이런 식으로 국내 차량들은 보조금을 받는데, 지금 모델 Y, 모델 3는 아직 안 나왔는데 테슬라 모델 Y를 보니까 뭐 국비 보조금은 195만 원, 지자체 보조금은 요거 이제 서울시 기준인데 지자체 보조금은 45만 원 해서 총 240만 원밖에 못 받아서 거의 한 3배까지는 안 돼도 2점 몇 배나 더 이렇게 국산 차량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에서 이번에 좀 좋은 조건으로 모델 3 하이랜드 가격을 책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또 이제 보조금이 다 달라요. 서울은 이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 700만 원 이렇게 주죠. 여기가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는 최대 850만 원까지 주고, 경상북도는 1100만 원까지 주고, 경상남도는 1150만 원까지 주네요. 이런 식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많이 다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랜드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논란에 지금 RWD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6.1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6.1초가 왜 사라졌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불만 같은 게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를 이제 그 모델 Y RWD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LFP 배터리가 겨울철에 연비가 너무 떨어진다. 거의 연비가 거의 반토막 난다. 기존에 이제 뭐 NCM 배터리 이런 거 할 때도 한 3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고 막 투덜투덜 했는데, LF 배터리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되게 좀 특히 차량을 그 실외에 바깥에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좀 이게 연비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 RWD 이걸 사시는 분들은 그 지하 주차장은 겨울에도 좀 온도가 조금 높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주차를 하실 분들이 RWD를 사는 게 훨씬 좋은 그런 게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크의 그 캘리퍼라고 있잖아요. 그 캘리퍼 브레이크 이렇게 패드 같이 거기에 이제 피스톤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4P였다가 그걸 2P로 이렇게 낮춰버렸다. 피스톤이 4개 있다가 2개로 낮춰버렸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좀 그렇다. 그래서 투덜투덜 불만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이런 차들에는 거의 2P가 그냥 적당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4P는 과스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뭐 4P를 2P로 이렇게 낮췄는데 그게 뭐 아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제품이잖아요. 모델 3 하이랜드. 이거는 중국산 제품인데, 이거는 결국은 한미 FTA의 그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미국에서 만든 거, 뭐, 프리몬트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한미 FTA 적용을 받다 보니까, 관세가 기본적으로 무료죠. 근데 지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 15% 이렇게, 관세 플러스 재경비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더 쌀 수 있는 거를, 더 비싸게, 사는, 이런 좀, 그런 불이익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뭐, 노아, 오토파일럿, 이런 거에서 이제 차선 변경, 뭐, 이런 거 할 때도 한미 FTA를 적용받는 그런 미국산 차량들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고 이런 거에 관여를 전혀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데, 중국산 이쪽은 그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차선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괜히 귀찮게 뭔가 이렇게 저걸 더 해줘야 되고 이런 불이익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차선 변경 깜빡이 이렇게 넣었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차선 변경을 못할 때 그걸 이제 취소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산과 중국산이 이렇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이제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스피커 성능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이제 불만이 약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하이랜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근데 하이랜드 변경 사항 맨 마지막에 이제 하이랜드의 단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는데, 일단은 변경 사항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12% 증가했다. 부품 50%가 새 부품으로 교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제품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하이랜드는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정말 새로 만든 차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지금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죠.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 소재도 이제 우드 재질이었다가 이걸 이제 직물 이런 형태로 바꿨고, 그리고 새로운 색상이 두 개가 울트라 레드와 스텔스 그레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핸들 좌우측에 이렇게 스틱이 있었잖아요. 기어 넣고 이쪽에는 그 깜빡이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제거를 해버렸죠. 이 제거를 하고 이 핸들 안에다가 거의 다 넣고, 그 다음에 기어는 이제 스크린에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보냈죠. 방향 지시 레버, 기어 레버, 조명 제어 장치, 경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자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카메라 버튼, 와이퍼 장치, 마이크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핸들 안에다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최신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도 그 지금 화면 좌측 끝에 이렇게 세로 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쭉 위로 슬라이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진, 뒤로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후진 이렇게 되고,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스스로 전진해야 될지 후진해야 될지 결정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기어를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데 혹시나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면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후진 기어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난 전진해야 되면 전진 다시 이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어 이런 부분도 달라졌죠. 이런 게 이제 하여튼 미래의 차량처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그거 화면만요. 근데 이제 화면을 이렇게 예를 들어 재부팅을 이렇게 두 개를 눌러가지고 했을 때도 화면 재부팅 되지만 기어 부분 좌측에 새로 이렇게 그 부분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중에 또 재부팅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먹통이 되거나 이러면 재부팅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기어는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 화면에만 기어가 있는 게 아니고 비상기어 저게 이제 PRND 그게 이제 위에 그 실내 그 룸미러 그 위에 그게 같이 따로 돼 있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걸로 해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싹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키를 놓는 그 인식하는 그 키카드 리더의 위치도 바뀌었죠. 그 전면 이 하단에 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좌측 부분에다가 이렇게 키카드를 놓으면 그게 이제 키로 인식을 해서 주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 주변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등이 쭉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새로 들어갔고, 그게 이제 색깔도 이렇게 되게 쉽게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죠. 라이트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금속 핸들로 업데이트된 센터 콘솔도 위치가 아니고 그 재질이 바뀌어서 훨씬 좀 고급스럽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 및 주변 소음을 30% 감소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해서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좀 고속도로 이런 걸 달릴 때, 특히 고속 주행을 할 때 그 노면의 소리라든가 뭐 주변 소리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서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30% 이렇게 감소시켰다. 결국에는 그 유리창에도 기존까지는 전면에 이중 접합 유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후면에도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있는 그 창문도 훨씬 더 두껍게 해서 소음을 더 줄였다 이러고, 충격 소음도 25% 개선하고 도로 소음은 20% 개선을 했다. 그래서 기존 모델 3보다 훨씬 정숙하고 이런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뒷유리창 흡음유리,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했다는 거 이야기했고, 360도 흡음 유리에서 이제 주변에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유리들에도 흡음 유리 이런 기능이 적용이 돼서 훨씬 실내가 조용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캘리퍼, 브레이크에 있는 캘리퍼 이런 쪽에도 지금 서스펜션도 업그레이드하고 하여튼 프론트 서스펜션에 이제 지오메트리 이런 것도 들어가고 새로운 부싱, 서브 프레임, 셰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훨씬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뭔가 보니까 새로운 휠 허브 및 브레이크 로터 이런 걸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 모델 3 대비 20% 향상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론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수동 읽어볼까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고속 및 저속 충격에 다르게 반응하는 수동 적응형 댐퍼 설정 및 주파수 종속 댐퍼 밸브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주행 특성을 유지하면서 핸들링이 향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조향 반응성이 빨라지고 울퉁불퉁한 포장도로에서 승차감이 향상된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서스펜션 부싱 이걸 이제 교체를 했다죠. 네 모서리에 모두 그 부싱을 교체를 했대요. 이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이제 조치들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그 리어 서스펜션 뒷바퀴 쪽에도 서스펜션을 에 대해서 후면 부싱도 교체해서 NVH와 정숙성이 개선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NVH라고 하는 거는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니스 이런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죠. 노이즈와 뭐 진동이라든가 뭐 하여튼 막 울퉁불퉁한 데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이제 본체도 더욱 견고를 해줬고 도어 닫는 소리가 훨씬 나아졌대요. 도어 닫는 소리를 비교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트렁크도 더 조용하게 닫힌대요. 모터를 2개를 사용해서 트렁크도 훨씬 조용하게 닫히는 이런 것도 개선이네. 또 타이어 쿠셔닝도 향상되어 승차감이 향상되었다. 좋은 게 많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중앙 터치 스크린이 더 밝아졌다. 근데 15인치에서 15.4인치로 조금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베젤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같은데 베젤이 더 얇아지면서 화면이 조금 더 키운 것 같아요. 고대비, 화면이 더 고대비로 이제 되고 반응성도 더 향상되었다.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편안해진 뒷좌석이 더 편안해졌대요. 하단 후면 댐퍼 하단 후면 범퍼를 새로 디자인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엄청 바뀐 거죠. 통풍 시트 적용됐죠. 통풍 시트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앞에는 통풍과 열선이 다 적용이 되고 뒷좌석에는 기본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개등을 제거를 했죠. 안개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싹 이제는 뭐 안개등이 굳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돼서 없애버리니까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안개등이 좀
구식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 모델 X 같은 것도 보니까 안개등, 예전 거는 안개등이 있고 신형은 안개등이 없는데, 신형을 보다가 구형을 보니까 되게 구식 같아 보여, 안개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열에 저게 스크린이 새로 생겼죠. 근데 여기 2열 이제 8인치 스크린을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서 뭐 실내 온도 조절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이제 보는 거라던가, 아니면 좌석,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뒷좌석에서 애들이 헤드셋 이런 걸 끼고, 여러 가지를 들어서 앞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한테 방해를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됐죠. 어댑티브 하이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해서 기존보다 픽셀 수가 3배가량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어댑티브 라이트 시스템, 어댑티브 하이빔, 그러니까 상향등을 켰을 때 원래 저 앞에 차가 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 눈이 부심을 방지하면서 계속해서 상향등을 켜야 이제 잘 보이니까, 밤에. 그런데 이제 전방에서 오는 차량 그 부분을 비추는 픽셀 그런 거 정도만 끄고, 다른 데는 다 그대로 켜 있어 가지고 되게 환한 그런 전방 주시가 이게 편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오는 업데이트 정도에 이걸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그쪽에서 오는 거에는 이번에 적용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댑티브 하이빔 이런 거가 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모델 X로 신형으로 라이트 쇼를 해보니까, 라이트 쇼 중에 앞에 전방에 이제 벽 같은데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화면 빛 중에 이제 테슬라 이런 글자가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댑티브 하이빔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를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이게 지금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어댑티브 하이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는 차량들 그 부분만 꺼주는 거죠. 다른 데는 계속 비추고, 상향등을. 매트릭스 LED 시스템. 그래서 하이랜드 변경사항을 계속 보고 있는데, 테슬라 역사상 가장 공기저항이 낮은 차량이다. 그래서 지금 공기저항 계수가 이 하이랜드는 0.219다. 그래서 그리고 차량 무게도 더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이런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춤으로 인해서 자동차 효율성이 8% 향상이 됐대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변경 사항으로는 환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H백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에어컨이나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게 이제 개선이 돼 가지고 이제는 조수석만 끌 수도 있는 거죠. 뭐 에어컨이나 히터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 운전석만 켜고 조수석은 끄고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이제 되는데, 스피커가 17개가 들어갔대요. 기존에 14개였는데 17개가 들어가고, 지붕 쪽, 위쪽에 천정 쪽에 보면 새로운 스피커 바가 들어가서 그게 또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서브우퍼, 앰프 뭐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앙 콘솔에는 65W USB-C 타입 충전기를 제공을 해서 노트북까지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요건 되게 좋겠네요. 노트북도 바로 충전할 수. 맥북 프로까지 충전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모르겠네. 맥북 프로는 좀 더 전기를 많이 써서 더 좀 강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수신기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블루투스를 결국은 이제 폰이 키니까 폰을 더 이렇게 멀리서도 잘 인식해서 문을 잘 열어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UWB 광대역 이런 것도 제공을 해서 더 이제 문을 열고 잠그고 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빨리빨리 이렇게 불편함이 좀 적도록 짜증이 덜 나도록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이 된다. 그 다음에 휴대폰 열쇠 식별 능력이 10배 향상이 됐다. 휴대폰 열쇠 식별 능력. 그리고 마이크도 더 이제 향상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이제 차 운행 중에 그 폰으로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스피커폰이 아니고 블루투스 뭐 이렇게 해서 그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할 때 사운드 뭔가 통화 그게 훨씬 향상이 됐대요. 그래서 통화가 더 명확하고 부드러워졌다. 와이파이도 훨씬 더 향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백업 변속 버튼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화면 왼쪽에 그 전진 후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좀 화면이 예를 들어 부셔졌다 사고가 나서 그런데도 차는 가야 되고 이럴 때 이런 그 백업 변속 버튼이 이 천정 쪽에 있는 거죠. 그 룸미러 위쪽에. 그래서 그걸로 해서 PRND 전진 후진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차체 그 하부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 스피커 창살 뭐 이런 게 있고 아무튼 하부도 개선이 됐다.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두 가지 휠 디자인, 후면에 테슬라 로고 대신 테슬라 레터링,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경고등 추가사.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사이드미러 좌우측에 있잖아요.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그 운행을 하고 가다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각지대 쪽에 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그 화면에 카메라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측면 쪽에 벌겋게 이렇게 나와서 옆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알려줬는데 모델 3 하이랜드는 사이드미러 쪽에 아예 그 LED 등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돼서 그럼 뭐 벤츠라든가 이런 차에 다 그런 게 요새 달려 있죠. 그래서 옆에 차가 있는지 그리고 삐삐 뭐 이런 식으로 소리로도 알려주고 지금 차선 변경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그런 것도 적용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휠캡도 이제 새로 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휠캡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하이랜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점을 보니까 USS, 울트라소닉 센서가 빠졌고, 레이더도 빠져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곧 그 뭐 탭 투 파크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액추얼 스마트 서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5월 해서 올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은 조만간 좀 거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제로백이 6.1초 다른 그 테슬라에 비해서 제일 느리죠. 그래서 너무 느리다 이런 좀 단점이 있고 요거는 이제 RWD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중국산이라 한미 FTA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FSD 제때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RWD 스피커 스피커 성능이 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우퍼가 없어서 그렇다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주행거리가 반토막, 지하 주차장 있는 사람이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륜 브레이크 캘리퍼의 피스톤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버렸다. 기존에 브렘보 4P였다가 히타치 2P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하드웨어 3.0이다. 하드웨어 4.0이 이제 곧 모델 S라든가 모델 X 같은 데는 이미 적용이 됐고, 모델 Y도 이제 곧 적용이 될라 말라 그러고 있고, 그런데 모델 3 하이랜드는 다 좋은데 아직 그대로 하드웨어 3.0이다. 요런 이제 단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